이제 도면, 이제 지적 공부 중에서 이제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을 좀 보도록 하죠. 이제 도면과 관련돼서는요, 거기서 동그라미 2번 제 유인물의 14페이지 보시면은, 14페이지에 우리 책에도 그 27페이지 맨 하단에 일람도 등 해가지고 있는데, 그냥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지번부여지역, 우리가 지번부여지역 그러면 동이나 리를 말하는 거죠. 동리마다 일람도. 자, 일람도는 여러분이 공인 중개사 사무소 가면은 벽면에 크게 그림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그 동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도면을 말하고요. 지번 색임표라는 것은 만약에 어떤 소초동이 한 장의 도면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16장의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각 도면마다 들어가 있는 지번들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는 지번 색임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갖춰 둘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밑에 이제 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요, 우리는 지적 도면, 그러니까 지적도임에 등록되는 사항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맨 밑에 있는 14페이지 하단에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에는 워낙 많이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연상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풉니다. 자, 이것은 보통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지적도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걸 했기 때문에 네모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뭐 우리가 보통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시개발 사업했던 곳에 주로 만드니까요. 자,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는요, 일반적인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 다 등록되면서 세 가지가 추가가 돼요. 추가되는 세 가지까지 우리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 하는데, 자, 먼저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것은 무슨 시 무슨 동 지적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이 도면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제명이라고 해요. 그럼 무슨 시 무슨 동 지적도라고 했으면 무슨 시 무슨 동 제명 안에 이제 소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토지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이 무슨 시 무슨 동 안에 있는 토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명 안에 소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제명 끝에 없습니까? 이렇게 좌표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이 도면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의 도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라고 적습니다. 좌표. 예전에는요, 제명 끝에 좌표라고 적는다 이렇게 안 나오고 제명 끝에 뭐 수치라고 적는다 해가지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정확하게 좌표라고 표시하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도면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고요. 좌표라고 표시한다. 그러면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도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 이 토지의 면적을 측정할 때 전자면적정기로 도면 위에서 면적을 절대 측정해서 안 되는 거죠. 좌표가 있으니까 항상 좌표로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정기를 올려놓고 측량을 할까봐요. 이 도면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이 도면에 의해서 절대 측량할 수 없으면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도면으로는 절대 측량하지 말고 오로지 좌표로만 측량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요, 자, 20장 중 제8호. 그러니까 이 동네는 었습니까? 총 20장의 도면으로 구성됐다는 거죠. 그 중에 8호다. 도면 번호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8호 도면이다. 총 20장 중 8호 도면이다. 이게 도면 번호죠. 그러면 우리가 도면 번호가 등록되는 장부는요, 당연히 도면에는 도면 번호가 붙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죠. 토지대장 임야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바로 토지대장 임야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통해서 궁금한 걸 해결한 다음에 도면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여기도 도면 번호를 붙여놓는다고 했죠. 도면번호를. 그러니까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따로 도면번호를 붙여놓지 않지만은 토지대장 임야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도면번호를 붙여놓는다. 도면을 이제 도면번호이지만은. 자, 그러면 8호 도면이기 때문에 이제 8호를 봤어요. 근데 이제 아래가 궁금합니다. 그럼 아래를 보려면은 또 19장 찾아서 숨은 그림 찾기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바로 그 다음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왼쪽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림이다. 그래서 색인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8호 도면이니까 가운데가 8자가 있고요. 그러면 오른쪽을 보고 싶으면 몇 호 도면을 찾아가라고요? 9호 도면. 아래를 보고 싶으면 13호 도면을 찾아가라. 다음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림이다. 색인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는 당연히 축척이 있어야 되겠죠. 도시개발 사업을 했으면 이제 500분의 축척이 되겠죠. 축척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이 끝났어요. 그래서 도면에 등록된 사항은 연상을 하시면서 해결합니다. 이렇게 도면을 연상해서. 그래서 14페이지에 있는 그림을요, 수시로 이제 보는 거예요. 다 기억할 때까지. 스스로 머릿속으로 연상할 때까지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요 선, 이게 도면의 외곽선이죠. 도면의 외곽선, 줄여서 이제 도곽선이라고 합니다. 도면의 외곽선이다. 이 도면의 외곽선. 그럼 도면의 외곽선을 보면요, 왼쪽 아래하고 오른쪽 위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자, 이것은 도각선에 붙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도곽선 수치라고 합니다.
도화선 수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죠.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선, 도면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있는 바로 이 경계죠. 경계. 이 선을 통해서 우리는 그 토지 모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 바로 경계가 되는 거죠. 경계는 아주 세밀하게 그어집니다. 그래서 0.1mm로 그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라면요, 이 도면에서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면적을 측정하는데 이 선이 너무 두꺼우면 오차가 그만큼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선이 굉장히 세밀하게 0.1mm로 돼 있어요. 그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있고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보죠. 안으로 보면은 72의 2 대, 뭐예요? 72의 2가 지번이 되겠죠. 그럼 보니까 여기는 73의 1대, 73의 2대, 73의 3대, 뭐요? 블록식으로 지금 지번이 부여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블록식으로. 그렇죠. 지번이 있고요. 근데 오른쪽에 없습니까? 지목이 있는 거죠. 지목이 없습니까? 부의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73의 2 주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거는 지목이 뭐예요? 주유소용지예요? 아니면은 주차장입니까? 주유소용지죠. 주차장은 차를 쓸 테니까요. 그래서 지번하고 지목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요, 지번, 지목만 들어가지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소유자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유자 같은 거 기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떻습니까? 무슨 고유번호 19자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고유번호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기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 뒀습니까? 면적 이런 것도 기록이 안 되죠. 면적도. 그러니까 그냥 지번, 지목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야 이제 보기가 편하죠. 여기에 나머지 것들도 막 들어가 버리면요, 도면이 너무 복잡해지겠죠. 지번, 지목만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에 12.51, 12.5 이렇게 경계 옆에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나타내요. 12.51이라는 것은요, 12.51m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하면은 12m 51cm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센티미터 단위까지 어떻게 압니까? 좌표가 있으니까요. 좌표만 대입해버리면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요 숫자들은요,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만약 좌표가 없으면 이거 구할 수가 없겠죠. 구하기 너무 힘들겠죠. 근데 좌표만 대입하면 바로 나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도면에도요, 나머지는 다 있어요. 그런데 딱 세 가지. 좌표.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어.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거는 좌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경계점 좌표 높이 시행지역에서의 지적도에만 추가되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고 경계점 좌표 높이 시행지역 도면에서만 세 가지가 더 추가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있는 것이요. 여기 동그라미 6, 동그라미 5 이렇게 있죠. 자, 이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했으면 최근에 여기는 다 측량을 했겠죠. 그러면 측량할 때는 항상 측량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측량 기준점. 이것을 우리는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지적 기준점의 위치가 나옵니다.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 위치 이런 것도 또 표시가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기에 측량 의뢰가 들어왔을 때 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측량하면 되겠구나. 근데 지적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하려고 했더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 따로 이제 지적 기준점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량 의뢰가 들어왔을 때 지적 기준점이 어디 있는 줄 알게 되면은 그걸 이용해서 바로 측량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적 기준점의 위치도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위치라는 건 뭐예요? 도면이니까 위치를 기록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자, 그 다음에요. 보통의 도면은 잘 안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이 토지 소유자가 을이에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에 건물을 지었어요. 자, 건물을 지었는데 실제 토지에는 선이 그어졌지는 않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여기다 지었는데요. 을이 보니까 내 토지 안쪽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야, 내 토지 밟고 들어왔어. 빨리 치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네 토지 안 밟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이 지금 지상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에 대한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툼을 또 해결해야 되겠죠. 현실에서 굉장히 또 많이 있는 문제죠. 발코니가 넘어왔니 안 넘어왔니 막 싸우잖아요. 그럼 또 측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이 과연 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냐. 그럼 어떻습니까?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하겠죠. 도면을 가지고.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해봤더니요. 그러니까 실제 토지에는 선이 그어졌진 않지만요. 도면을 가지고 씁니까? 그러면 도면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경계가 실제 토지에서는 여기 경계가 해당되더라. 비교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안 넘어갔어요. 그럼 안 넘어갔으면 안 넘어갔다라고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분쟁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또 넘어갔으면 얼마나 넘어갔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요. 정확히 도면에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도면에다가요.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 건물 없습니까?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건물을 사고자 하는 사람 없습니까? 안 넘어갔네? 사도 되겠네. 근데 만약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건물 사면 안 되는 거죠. 잘못하면 사자마자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건축물 위치가 경계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이걸 확인하는 측량을 우리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지적 현황 측량. 그럼 이런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위치를 얻습니까? 도면에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도면에 넣습니까? 건축물의 위치 등도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도면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도 다 건물은 있겠죠. 근데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는요. 이 건물에 대한 다툼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지적 현황 측량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면 건물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도면에는 원래 건물을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또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건축물의 위치 등도 표시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 다 끝난 거예요.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은요. 도면을 연상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그림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연상을 해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요. 요 두 가지예요.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이런 것들도 등록된다. 이거는 경계점 좌표노프 시행지역의 지적도가 아닌 일반 지적도나 임야도에도 등록될 수 있는 거예요. 등록됩니다. 경계점 좌표노프 시행지역에서는 딱 세 가지만 더 추가되는 것이고 이것도 일반적인 도면에 등록되는 내용이에요.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도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이 끝난 거죠. 그래서 28페이지에는 경계점 좌표노프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는요.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에서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그럼 반드시 나오면요. 어렵지 않죠. 그건 금방 맞춰야 돼요. 이걸 만약에 틀린다는 뭐 이해할 내용도 아니잖아요. 자꾸 눈에 익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9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지적공부 이제 부수적이네요. 이제 지적공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보존하고 있다가 국민이 요구하면요. 열람이나 이제 증명서, 이제 등본 발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절차들도 이제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는 요것도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2절에서 지적공부의 보존, 열람, 발급 등. 이것은 이제 책을 통해서 보죠. 자, 29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어떻게 보존하느냐 문제부터 나옵니다. 자, 보존해가지고요. 이거 보존에 있어서는요. 종이로 된 지적 공부하고 전사로 된 지적 공부가 좀 구별이 돼요. 그러면은 단순히요. 지적 공부라고 돼 있어요. 수식어가 없이 지적 공부면은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종이로 된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영구히 보존을 합니다. 영구히 보존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보존하는 과정에서요. 보존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대장들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병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 우리 책에서는 그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했는데 5가지요. 대장. 그게 대장, 종이로 된 건 대장 5가지하고 도면 2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대장 5가지 같은 경우는 보존할 때요. 100장 단위로 하나의 바인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존을 하라는 거죠. 예전에 시험 문제가 200장에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지적법은 좀 암기할 사항들이 있으니까 좀 기억하셔야 돼요. 100장 단위로 이제 묶어서 보존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종이로 된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에서 그냥 영구히 지적 속에다 영구히 보존하면 되는데 그 밑에는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예요. 앞에 수식어가 붙었죠. 그러면 수식어가 붙었으니까 그것은 전산화된 지적 공부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요. 몇십 년을 거쳐서 우리가 전산화를 시켜놨는데 이거 만약에 보존 잘못했다가는요. 몇십 년을 다시 후퇴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외에요. 시도지사도 보존하도록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특징을 제가 기억하시면 돼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시도지사도 보존 의무를 진다. 우리 책에서는 여기서 끝났는데요. 제 유인물 보시면은 요거는 이것도 좀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자 보존, 우리가 보존 공개는요 이제 16페이지에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여기 아니라 3 잘못됐네요. 책에는 이제 거기 1, 2, 3번만 나오죠. 아까 2번은 이제 그 밑에 방가루 2번 보존 방법에가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방가루 1번에 그 동그라미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도 전산화된 지역공부는 다 보존하라고 했는데 시도지사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몇십 년 후퇴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이 잊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리 복제를 해놓으라는 거죠. 복제. 우리가 전산화된 장부에 있어서는 복사라고 안 하겠죠. 복제라고 하는 거야. 이게 디스크 형식으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디스크를 복사하는 게 아니죠. 이런 종이로 된 것은 우리는 복사라고 하고요. 전산화되어 있으면 이게 디스크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복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 이것은 전산화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힌트죠. 그러니까 종이로 되어 있는 거냐 전산화되어 있는 것이냐를 구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복사라고 하지 않고 복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 공부 얘들도 잊어버릴 줄 모르기 때문에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를 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화된 지적 공부의 보존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인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등장을 하고 있죠. 요거 참고로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존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잘 보존을 하고 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요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로 옮겼다가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반출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은 이제 30페이지 보시면은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반출해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불이 나요. 반출해야 되겠죠. 반출해야 되죠. 불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으면 반출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요. 천재지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서 지반축했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반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질 수가 있잖아요. 햇빛 좀 쬐도록 가끔 이제 반출할 수가 있는데 근데 반출을 함부로 자기가 반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승인을 받아서 반출하라는 거죠. 반출했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다거나 또는 그 이외에도 반출할 수는 있는데 이때는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천재지변 또는 시도지사 승인이 있으면 반출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반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다고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 요구하면요 양가로서 한번 보시면 이제 열람이나 이제 등본 발급을 해주는 거죠. 자 열람이나 등본 발급에 있어서는요 방법은요 우리가 종이로 된 지적 공부의 열람이나 이제 등본 발급을 받으려고 해요.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습니까 지적소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해당 지적소관청에 가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식어가 없이 단순히 지적공부로 되어 있으면 종이로 된 지적공부고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지적소관청에 가면 없겠죠.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가야 돼요.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전산화된 지적공부예요. 전산화. 우리 책에서는 앞에가 전산화된 지적공부, 그러니까 전산화된, 거기 있죠. 저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요. 전산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전산화되어 있으면요, 인터넷으로 가능할까요?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큼 전산화가 이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인터넷으로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아무 시장, 군수, 구청장, 아무 지적소관청에 가도 상관이 없겠죠. 우리가 예전에 주민등록 등본도 없습니까? 전산화가 안 될 때는 해당 동사무소 가야 됐죠. 근데 전산화 되니까 아무 동사무소에 가도 상관이 없고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 지적소관청에 가도 상관이 없고요. 더 나아가서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요. 읍면동회장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읍면동. 동사무소 가서도 얼마든지 등본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것은요. 읍면동의 장에 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읍면동의 장에 가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소관청 이외에 읍면동의 장에도 가능하다. 이것이 전산화된 지적공부의 보존 기능과 구별되는 거죠. 보존 없습니까? 읍면동의 장은 보존 의무는 없어요. 지적소관청 또는 없습니까? 지적소관청과 시도지사가 보존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열람 등본 발급 받으러 갈 때는 도지사한테 와가지고 등본 발급 해달라고 하면 보내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동사무소 가서도 볼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시도지사가 이런 업무까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존만 하는 거고 열람 등본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회장에 가라. 구별되니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요. 우리 책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지적도나 임야도는요. 인터넷으로 보지는 못해요. 지적도나 임야도는. 자, 우리가 인터넷으로는요, A4 용지로 뽑는 거죠. 지적도 임야도는요, 가로로 길게 돼 있어요. 지적도는 가로 40, 세로 30. 임야도는 가로 50, 세로 40으로 돼 있어요. 이런 종이었습니까? 이것이요, 인터넷으로 이걸 볼 수 있느냐?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럼 동사무소 가서도 이걸 볼 수 있느냐? 동사무소에서 이거는 못 봐요. 그럼 이걸 보고 싶으면 어디 가야 되냐?
지적소관청 직접 가야 돼요. 시장 부수구청장한테 가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는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받는 도면이 있는데 그런 도면은 A4 용지로 나오는 도면이 있어요. 이건 연속 지적도라고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본래의 지적도는 아니에요. 그럼 연속 지적도라고 하는 것은요. 참고로만 좀 기억하세요. 연속 지적도는요. 이 도면들이 다 전산화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전산화돼 가지고요. 컴퓨터상에서 이걸 전부 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전국토가 다 연결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연속 지적도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요. 내가 이 토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요. 도면을 신청하게 되면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인터넷으로요. 도면이 나와요. 이건 연속 지적도지 이것이 도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연속 지적도는요. 측량을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건 측량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측량이 이용할 수 있지만요. 이건 측량을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측량을 통해서 만든 도면을 컴퓨터상으로만 연결시켜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도면을 가지고는 측량은 못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볼 수 있도록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도면을요. A4 용지로 뽑으면은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건 전산화돼 있으니까. 이건 전산화돼 있잖아요. 뽑아서 나오면은요. 그 밑에요. 이 도면에서 측량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대략적인 내용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는요.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도 임야도는 동사무소 가서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되고 그 이외에 대장들은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읍면동의장에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람등본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지적전산자료가 있는데, 지적전산자료는요, 전산화된 지적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공부인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자, 지적전산자료는요, 이거는,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 서버에만 우리가 접근만 가능하면은요, 지적전산자료를 다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로 이럴 때 이제 이용을 합니다.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국의 토지를 5필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유일한 상속인으로는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살아생전에요. 이런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말 안 해주죠. 일반적으로. 안 해줘요. 갑자기 사망을 해가지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전국의 토지를 몇 필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몇 필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알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찾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은 갑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 전국의 모든 지적공부를 다 떼볼 수는 없잖아요. 이걸 찾기 위해서. 자, 이럴 때 씁니까? 우리가 지적전산자를 이용만 할 수 있으면요, 갑의 전산 서버에 접근을 해가지고요, 갑의 그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공부에 소유자를 기록할 때 이 사람이 주민등록 번호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갑의 주민등록 번호를 딱 치니까 어떻습니까? 그 주민등록 번호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5필지가 딱 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5필지가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5개만 따지 토지 대장을 떼보면 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한 거죠. 우리가 지적전산자료를 우리가 얼마든지 접근해가지고 이용하면 굉장히 편할 텐데 문제는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만 알면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토지 재산관계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시아버지 주민번호만 알면. 손을 보는데 어떻습니까? 남자 주민번호만 알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들 다 알게 되는 거죠.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용을 해주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또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심사해가지고 우리 책에서는요. 양가를 심사 이렇게 있죠. 심사.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보게 허용은 해주긴 하지만은요. 허용은 해주긴 하지만 혹시라도 사생활 침해에 문제는 없는지를요. 먼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전산자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과 관계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돼서 뭘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경찰청장. 과세와 관련돼서 내가 활용하려고 한다. 국세청장. 그러니까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계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먼저 받습니다. 그럼 이것은 주로 사생활 침해 여부를 심사를 해요. 사생활 침해 여부를 심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 그러면 심사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볼 수가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심사에서 막혀버리겠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사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심사부터 받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신청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사전에 심사를 먼저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심사를 통과하면 이제 통과했으니까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신청하는 기관은요. 내가 보고자 하는 지적전산자료의 단위 지역에 따라서 심사하는 기관은 이제 달라집니다.
밑에서부터 보시면요. 내가 그냥 시군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로만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시군구의 장인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시군구 단위를 넘어서서 시도 단위예요. 시도 단위면요. 이럴 때는 그냥 시도지사에 한 번 가서 신청을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는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지적전산자를 우리가 이용할 때요. 수수료 낼까요? 공짜로 볼 수 있을까요? 수수료 내죠. 열람 등본 발급도 다 수수료 내는 거죠. 공짜로 해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럼 내가 서울을 제가 보려고 해요. 서울을 보려고 하는데 나는 강남구하고 서초구 두 곳만 궁금합니다. 이곳만 이용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강남구, 서초구 가게 되면요. 그러면 서초구 두 개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장은 둘 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한테 한 번 했습니까? 신청을 해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습니까?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필지에 대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강남하고 서초구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수수료를 줄이려면요. 따로 이거는 강남구청장, 이거는 서초구청장한테 가서 보게 되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시도지사한테 가든지 아니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 지적소관청에 개별적으로 가서 신청하든지 상관없는 거고요. 그럼 만약 이 사람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보려고 해요. 근데 경기도 중에서 어떻습니까? 성남시 분당구만 보려고 해요. 성남시 분당구. 여기 성남의 분당구만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서울시장에 관련해서 넘어갔죠. 그럼 서울시하고 경기도니까 어떻습니까? 다 관할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 번 신청해도 되지만은 그래버리면 어떻습니까? 전국의 토지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줄이려면 어떻습니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한테 따로따로 가서 신청해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렇게도 비용이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분당구청장 이 사람한테 가서 따로따로 신청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그만큼 또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단위 지역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신청하는 기관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단계, 심사와 신청 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지적전산자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신청기간 오른쪽 31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이제 부동산 종합공고가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요. 33페이지에는 부적공부의 복구부터 하죠. 복구부터. 자, 우리가 지적전산자료 이용 활용, 또 열람 등본 발급 이런 것들 지적 공부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열람 등본 발급을 신청하러 갔어요. 아니면 지적전산자료 이용하려고요. 신청하러 갔더니요. 얘들이 보여주려고 했더니 사라져버렸어요. 멸실됐다는 거죠. 찾는 데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실이나 훼손돼 버렸어요. 전사로 된 지적공부가 됐다. 종이로 된 지적공부가 됐다. 보여주려고 하는데 멸실이나 훼손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죠. 복구 절차부터 하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연결되기 때문에요. 지적공부에 잘 보존을 하고 함부로 반출해서는 안 되지만은 반출하지 않고 잘 보존하고 있다가 국민이 요구하면 보여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멸실이나 훼손이 돼버렸다는 거죠. 멸실이나 훼손됐을 때는 빨리 이제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 복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복구는 누가 하느냐면요. 복구는 보존을 잘못했으니까 멸실 훼손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존기관에서 복구를 합니다. 자기들이 보존을 잘못해서 멸실 훼손됐으니까. 자, 그러면 보통의 수식어 없는 지적공부는 누가 보존해요? 지적소관청에. 그러니까 해당 지적소관청이 복구를 하면 되고요.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보존기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었죠. 그러니까 보존기관에 섰으니까 복구를 한다는 거죠. 자, 복구를 할 때는 지체 없이 복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청을 받아서 복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청 없다고 해서 복구 안 하는 거 아니겠죠. 빨리 복구를 해야 되니까 신청, 토지 수재 신청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복구할 때 시도지사 승인 같은 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것은 지반축 딱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지체 없이 발견하면 얼른 복구를 해야 되겠죠. 자, 복구 절차를 봅니다. 복구 절차. 자, 그럼 먼저요, 이제 기관과 관련돼서요, 제 유인물에는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 18페이지 보시면요, 비교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니까요, 그냥 책만 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종이로 된 지적 공부하고 전산화된 지적 공부에 있어서 보존기관, 열람 등본 발급받는 기관, 복구기관을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존기관 어떻습니까?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 전산화된 것은 시도지사도 보존업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존기관하고 복구기관은 동일하다고 했죠. 동일하잖아요.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복구한다. 두 가지는 동일해요. 다만 열람 등본 발급은 좀 달랐죠. 열람 등본 발급이었습니까? 이거는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 지적소관청에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우리 열람 등본 발급은 시도지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의장이 등장하죠. 우리가 보는 것만은 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도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보여줄 수는.
보는 거는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동사무소. 그래서 보존 복구 기간은 동일하고 열람 등본 발급 기간은 틀리다는 거죠. 시도지사 대신에 읍면동회장에 들어간다. 예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열람 등본 발급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회장에 신청할 수 있다. 틀린 거죠.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로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다 동일하죠. 근데 전사로 된 지적공부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 좀 특징이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복구와 관련돼 가지고요. 복구와 관련돼서 이제 복구를 할 때요. 대충 복구하면 되겠죠. 정확하게 복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구할 때는요. 멸실 훼손될 당시에 그 지적 공부하고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복구를 해야 돼요. 그 자료를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구를 할 때는 그냥 대충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 이제 자료를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그 복구 자료 요것에 의해서만 복구하는 것이지 다른 걸로는 복구를 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구하는 자료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적 공부는 소유자도 기록하고 토지의 표시도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유자 표시에 복구 자료가 있고 토지의 표시 복구 자료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복구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복구 자료예요. 그 뒤에 있는 절차는 복잡하긴 하지만 거기서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요. 복구 자료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소유자 복구 자료를 보죠. 자,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로지 등기부로만 복구를 해야 돼요. 등기부와 틀리게 복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로 복구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미등기된 토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 등록은 됐지만 등기가 안 돼 있는 토지들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확정 판결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복구를 합니다. 법원에서 이제 소유권을 확인하는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걸로 복구하면 돼요. 그럼 소유자 복구는요, 딱 두 가지로만 복구를 해야 되지, 이 두 가지 이외의 자료를 가지고는 절대 복구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 등기부도 없고요, 그 다음에 확정 판결도 없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복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틀리게 복구되는 것보다는 아예 복구 안 되는 게 나은 거죠. 틀리게 복구된 것보다. 그래서 두 가지로만 이 두 가지로 복구하면 정확하게 복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구를 하면 하지 틀리게는 절대 복구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하고 확정 판결서 둘로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표시의 복구 자료예요. 자, 토지의 표시의 복구 자료는 7가지가 있는데요. 제 책 18페이지의 이제 순서하고 우리 책 33, 그러니까 제 유인물 18페이지하고 책 33페이지와는 동일한 내용인데요. 순서만 조금 틀려요. 동일한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세트를 보죠. 토지의 표시. 자, 1번, 2번을 한 세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등기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토지의 표시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도요. 등기부를 가지고 복구할 수도 있어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소유자를 가지고는 소유자 표시를 복구하고 토지의 표제부를 보고 넣습니까? 또 토지의 표시도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확정 판결서요. 확정 판결서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에요. 소유권의 확정 판결이면 소유자를 복구하면 되고 경기에 관한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럼 경기를 복구하면 되죠. 경기에 관한 소송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경기에 관한 소송에 의해서 여기 경기는 어디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는 뭘 복구하겠습니까? 경기를 복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트를 해가지고요. 등기부하고 확정 판결은 소유자 복구 자료이지만은 토지의 표시 복구 자료로도 사용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열 필요 없죠. 이 두 가지를 열고 있으면.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안 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이 세트예요. 자, 등기부도 없고 확정 판결도 없어요. 토지의 표시한 확정 판결도 없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복구 자료로는요. 지적 공부는 사라졌지만요. 지적 공부가 원본으로 아직 멸실되기 전에요. 자기들이 발급한 등본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똑같은 거죠. 원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본이 있으면 등본으로 복구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등본이 위에도요. 전산화된 지적공부 같은 경우는 미리 복제된 게 있어요. 복제된 걸로 복구하면 되겠죠. 지적공부는 멸실됐지만 복제된 지적공부가 미리 있다는 거죠. 이걸로 복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멸실된 지적공부하고 동일한 내용의 등본이나 복제본이 있으면 이걸로 복구하면 되겠죠. 또요. 자, 등본이나 복제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자기들이 증명서를 발급했어요. 증명서. 그러니까 지적공부하고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본, 복제본, 증명서. 이건 세 가지는 뭐예요? 지적공부하고 동일한 내용의 등본이나 복제된 내용이랄지 증명서가 있으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복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적공부는 멸실됐지만 지적공부하고 동일한 내용의 등본이나 복제본, 증명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복구하면 되겠죠. 그럼 정확하게 복구될 테니까. 그래서 세 가지 세트고요. 그런데 등본이나 복제본, 증명서도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복구하는 방법입니다. 6, 7 이제 한 세트예요. 그럼 우리가 지적 공부를 만들 때요. 먼저 측량을 먼저 하겠죠.
측량을 하고 왔습니까? 그 다음에 측량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게 아니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었습니까? 결의서를 작성하는 거죠. 결의서라는 것은요, 측량한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측량한 내용을 최종으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내용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어요. 근데 이 지적공부가 멸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멸실이 됐어요. 근데 지적공부하고 동일한 내용의 등본, 복제본, 증명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지적공부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결의서가 있어요. 이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결정한 내용으로 등록을 했잖아요. 결의서가 남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결의서에 따라서 복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적공부와 동일한 내용이 없을 때는 지적공부를 만들 때 사용했던 서류가 남아있으면 그 결의서에서 복구를 한다는 거죠. 결의서. 근데 시험 문제는요, 결의서 대신에 무슨 계획서 이런 말이 나오면 다 틀린 표현이에요. 이 계획서는요, 지적 공부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걸 기초로 해서 계획서를 세울 거야.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서를 만들 때는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주관이 들어가잖아요. 주관이 들어가서 계획서를 만들기 때문에 계획서를 가지고 복구하지도 못하고요. 만들 때 사용했던 결의서에 의해서만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의서도 잊어버렸어요. 결의서도 잃어버렸지만요, 측량 성과, 측량 결과도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측량 결과도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면 측량 결과, 그 측량한 내용의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결의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결의서를 보고 쓰니까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의서는 사라졌지만 측량 결과도가 남아있으면요, 그 측량 결과도를 가지고 복구를 하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다시 결의서 쓴 다음에 복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도에 의해서 복구를 해야 되지, 준비도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측량 준비도는요, 측량을 하기 전에 미리 대충 어떻게 정도 나오겠다라고 준비해서 만든 도면이에요. 근데 측량 준비도가요, 준비도를 만들어서 측량을 했는데, 이 측량 결과가 반드시 준비한 내용하고 동일하게 나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틀리게 나올 수도 있죠. 이게 결과잖아요, 측량 결과. 이걸로는 복구해도요, 준비도를 가지고 복구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막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구 자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조금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복구 자료를요, 이제 가지고 이제 복구를 합니다. 그러면 넘기시면요, 우리 책 넘기시면은, 이 복구 자료를 가지고요, 복구하는 절차가 나와요. 절차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건 아니고, 큰 흐름만 좀 보도록 하죠. 자,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복구 자료를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복구 자료들을 먼저 조사를 하겠죠. 자, 복구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으로는요, 복구자료를 조사했으면은 D장도 복구해야 되고 도면도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D장을 복구하기 위한 복구자료 조사서를 만들고요. 도면을 복구하기 위한 복구자료 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도 그러면 도면이 되겠죠. 복구자료도 이걸 가지고 도면을 복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구자료 조사서를 가지고 D장을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자료 조사서를 만들고 복구자료를 만들어서 도면과 대장을 복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만약에 면적이요. 면적은 복구자료 조사서에 나오겠습니까? 복구자료 도에 나오겠습니까? 면적은 대장만 기록되는 거죠. 도면에 면적이 기록되는 건 아니죠. 조사서에요, 조사된 면적이 있어요. 조사를 넣은 면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사된 면적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를요, 이제 검증할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복구 자료 도에서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전자 면적 측정해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측정 면적이요. 그래서 이 측정한 면적하고요, 만약 일치가 되면은 도면도 잘 복구가 됐고 대장도 잘 복구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사된 면적하고요, 도면에서 대충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이게 불일치가 생겨요. 오차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오차가 아주 작은 오차예요. 아주 작은 오차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복구 면적으로 복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해요. 크게 잘못됐어요. 그럼 크게 잘못됐으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불일치가 생기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지 이게 잘못된 것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게 잘못됐는지 요게 잘못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직접 나가가지고 측량을 다시 합니다. 이걸 복구 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조사된 면적하고요, 측정한 면적이요,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든지, 또는 복구자료 조사서는 만들었는데 복구자료 도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정확한지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복구 측량을 합니다. 복구 측량하는 경우도만 좀 기억하세요. 경우만 복구 측량을 해요. 자, 복구 측량을 하고 밑에 있는 것은요. 만약에 허용 범위 이내이면요. 그냥 그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하면 되는데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 복구 측량을 하는 경우 3번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십시오. 지금은에서 여러분이 기억한다고 하더라도요. 시험 보기 전에는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볼 수 있는 것들만 보세요. 그래서 복구와 관련된 복구 자료 중요하고 어쩔 때 복구 측량을 하는지 복구 측량하는 경우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복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적 공부를 잘 보존하고 있다가 반출하지 않고 보존하고 있다가 자, 원하면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려고 했더니 없어요. 그러면은 복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여기까지는 지적 공부에 관한 내용이 모두 끝났고요. 31페이지 보시면요.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게 있어요. 요것만 간단하게 보고 끝내도록 하죠.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일단 이것은 지적 공부는 아니죠. 우리가 지적 공부에 종료할 때 배운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요.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등록해 놓은 장부예요. 종합 공부라고 했잖아요. 종합 공부. 부동산에.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게 된 배경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살려고 해. X 토지를 살려고 하는데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사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요. 토지 대장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보고 알 것이고. 근데 만약에요. 이 토지에 대해서 만약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랄지 아니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건 없습니까? 대장을 보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럼 등기부를 따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가 또 궁금하겠죠. 그럼 건물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은요. 건축물 대장을 또 따로 봐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 토지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공법상 규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 규제를 알고 싶으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또 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를 살 때 알아야 될 정보들이요. 봐야 될 서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요.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필요한 서류들, 이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서류들을요. 하나의 장부로 전부 다 모아놨어요. 이게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부동산 종합공부. 굉장히 편한 거죠. 근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장부입니다. 일찍 만들었으면 굉장히 편했을 텐데 최근에 만들어진 배경은요. 과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지적공부라든지 건축물 대장, 등기부 이런 것들이요. 다 종이로만 돼 있을 당시에는요. 이걸 짜집기 해서 만들려면 너무 힘들겠죠. 근데 이것이 지금은 등기부, 지적공부, 건축물 대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산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산화 돼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전산화 내용을 짜집기만 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는요. 전산화된 장부다라는 거죠. 전산화된 여러 가지 장부들을요. 짜집기해서 만들어 놓은 전산화된 장부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안가를 1번에 설치 및 관리해 가지고요.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오면 언제나 주어는 지적소관청이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관리 운영하고요. 지적소관청이 영구히 보존하고요. 멸실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산화된 장부니까 복제도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좀 달랐죠.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보존기관이 시도지사도 나오고 시도지사도 잊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복제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했죠. 근데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하지만은 부동산 종합공부는요. 뒤에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다 주어는 지적소관청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여기에 등록되는 사항이 5가지가 되기 때문에 등록사항도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부동산 종합공부도요. 시험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나왔어요. 3번 나오니까 내용이 얼마 안 되잖아요. 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한 3번 문제 나오다 보니까 안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자, 지적공부 등록사항상.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즉 건축물 대장 등록되는 사항. 그다음 토지에는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즉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있는 사항. 근데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토지의 이용 및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 가격도 들어가 있고요. 과세에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요. 개별 공시지가 같은 부동산 가격도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씁니까? 권리,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대장에는 뭐 저당권 이런 건 안 나오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권리, 이 5가지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되는 사항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 종합공부는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그럼 이것도요.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인터넷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럼 전산화되어 있다는 것은 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이러라고 이제 전산을 시켜놓은 거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열람 등본 발급받는 방법이요. 저 보죠. 열람,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있어서. 열람이나 이제 증명서, 이게 이제 부동산 종합 증명서예요. 자,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면 어디 가서도 가능해요? 읍면동의장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 가서 얼마든지 열람, 증명서 발급 신청 가능하고요.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따라서 읍면동의장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지적 공부하고 똑같은 거죠. 전산화된 지적 공부하고 동일하잖아요.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읍면동의장에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등록상 정정을 보죠. 정정에서도 시험 문제가 또 2번 나왔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이제 1번, 2번 있는데요. 1번이 들어가기 전에 이게 전제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보죠. 우리 책에서는 지금 요게 1번, 요게 2번으로 했어요. 자, 만약에요. 이제 부동산 종합구문은요. 여러 가지 장부를 짜집기를 했다고 했죠. 짜집기를 했어요. 짜집기해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은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근데 짜집기 하는 과정에서요. 타 기관이 관리하는 장부들이 있겠죠. 이렇게. 타 기관이 관리하는 장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짜집기 하는 거예요. 근데 짜집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요. 타 기관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 좀 보자고 할 수 있겠죠. 그랬었습니까? 항상 이게 일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 좀 보자라고 해서요.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구를 했는데요. 만약에 불일치된 내용이 발견됐어요. 불일치한다는 거죠. 불일치. 그러니까 옮겨 적는 짜집기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대장을 보고 옮겨 등록한다든지 건축물대장 보고 옮겨 등록한다든지 또는 없습니까? 또 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뭐 등기 보고 옮겨 적는 과정에서요.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일치가 생겨요. 이걸 보고 짜집기라는 과정에 불일치가 생겨요. 불일치가 생겼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정정을 해야 되겠죠. 정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방법과 관련돼 가지고요. 자, 지적소관청은 만약 불일치 등록상을 발견했어요. 그럼 불일치 등록상을 발견하게 되면요.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이것을 정정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등록상 정정에 있어서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마음대로 정정 못해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요. 함부로 정정을 못하게 합니다. 한번 등록이 되면은요. 마음대로 정정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불일치 등록상을 발견했으면은 직권으로 바로 씁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타 기관이 관리하는 장부죠. 타 기관에게요. 정정을 요청만 할 수 있어요. 타 기관에 연락해서 불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정정 좀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이 요청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얘들이 요청을 하겠죠. 그래야 정정이 가능한 거예요. 마음대로 정정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불일치 등록상을 발부하게 되면요, 장부를 관리하는 장에게요, 정정을 요청만 할 수 있지 직권 정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권 정정에. 그래서 직권 정정은 마음대로 정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정정을 못하도록 정정을 요청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으로 정정을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요, 이 불일치 등록상을 지적소관청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근데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불일치 등록상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자, 발견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발견했으면 이 사람도 정정을 신청해야 되겠죠. 정정을 신청할 때는요, 열람등본 발급은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열람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정정을 요구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지적소관청만 정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불일치 등록상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도 못한다는 거예요. 타 기관에 요청만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왔을 때만 정정할 수 있지 직권으로 정정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직권 정정은 안 되고 정정을 요청 또는 신청을 받아서만 정정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까지 다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2장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2장까지 마치고 좀 시간이 좀 지연이 됐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3장, 4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하루 동안 했습니까? 지적법 반이 끝났죠. 지적법 반이 끝났는데, 지적법은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것도 굉장히 힘들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요, 하면 할수록 지적법은 정말 양이 적구나. 간단하구나, 쉽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법은요, 조금은 공부하시면요, 12문제에서 10문제는 그냥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아마 나머지 지적법 끝내고요. 등기법은 좀 양이 많다 보니까 등기법 앞부분은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